지저분한 점퍼의 노숙자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내민다. 맞은편 서윤정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이 짧은 순간이 둘의 인생을 바꾼다. 점심 무렵 은행 안은 늘 그렇듯 분주했어요. 번호표 기계 앞에는 대기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전광판에는 초 단위로 숫자가 바뀌고 있었죠. 창구 안쪽 유리 칸막이 뒤에서 서윤정은 빠른 손놀림으로 통장을 넘기고 도장을 찍으며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윤정의 책상이 모니터 한쪽에는 실적 그래프가 항상 떠 있었어요. 이번 분기 예금 유치, 대출 실적, 카드 발급 건수까지 빨간 숫자와 파란 숫자가 엇갈려 있었죠. 오늘 아침 지점장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대리, 이번 분기만 잘 넘기면 점장 자리 진짜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숫자가 말하게 합시다. 그 말이 윤정에게는 칭찬이자 압박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비효율적인 손님에게 마음 써줄 여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유리문이 열리며 은행 안으로 한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낡은 군밤색 점퍼, 목 부분은 해져서 솜이 삐져나와 있었고 바지는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어요. 머리는 며칠째 감지 못한 듯 눌어붙어 있었고 오래된 냄새가 함께 따라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앞줄에 서 있던 손님 하나가 코를 찡그리며 속삭였어요. 어우, 냄새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 다른 사람들도 힐끔힐끔 그러나 대놓고 보진 못하고 옆눈으로 그 남자를 훔쳐봤어요. 남자는 그런 시선을 다 알고도 모르는 척 조심스럽게 번호표 기계 쪽으로 다가갔어요.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죠. 잠시 후 전광판에 남자의 번호가 떴어요. 9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3번 창구가 바로 윤정의 자리였어요. 남자는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 허리를 약간 굽힌 자세로 창구 앞에 섰어요. 저기 낡은 목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조심스럽게 새어나왔어요. 윤정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습관처럼 물었어요. 네, 고객님. 어떤 업무 보시겠어요? 예, 그 통장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나도 그런 거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끝이 자꾸 작아졌어요. 뒷줄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작은 소리로 투덜거렸어요. 아, 점심시간 다 됐는데 이런 건 복지센터 가서 하지. 그 말이 윤정의 귀에도 들어왔어요. 윤정은 순간적으로 긴 줄과 전광판의 숫자, 그리고 오전에 밀려있던 업무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죠. 고객님, 신분증은 있으세요? 예, 있지요. 잠깐만요. 남자는 낡은 점퍼 주머니를 더듬거리며 한참을 뒤졌어요. 구겨진 영수증, 동전 몇 개, 오래된 버스카드들이 주섬주섬 나왔지만 정작 주민등록증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뒤에서 누군가 또 한숨을 쉬었죠. 아, 진짜 이런 분은 준비 좀 하고 오시지. 윤정은 그 소리를 듣고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는 최대한 공손하지만 선을 긋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님, 지금 점심시간 직전이라 대기 손님이 굉장히 많으세요. 신분증 없으시면 신규 개설은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시거든요. 아이고, 그런가요? 나도 요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아까 분명히 챙겼는데.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주머니를 뒤졌어요. 손등에는 굵은 핏줄과 세월의 주름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윤정의 눈에 잠깐 뭔가 걸리는 듯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돼. 뒤에 손님들 다 기다리는데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골치 아픈 건 나잖아.
윤정은 모니터에 떠 있는 다음 예약 업무를 힐끗 확인하더니 목소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고객님, 혹시 오늘 신분증 못 찾으시면 내일이라도 다시 가지고 오실 수 있으시죠? 어르신 혼자 오시기 힘드시면 가족분이랑 같이 오셔도 되고요. 가족이요. 에이, 다들 바쁘지요 뭐. 남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잠깐 허리를 더 굽혔어요. 그러다 마침내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꺼냈어요. 아, 여기 있다. 지갑 속엔 오래된 모서리가 달아버린 신분증이 있었어요. 남자가 그것을 꺼내 들려하자 윤정은 이미 다른 쪽 화면으로 시선을 돌린 상태였어요. 전광판 숫자가 빠르게 넘어가는 것이 보였거든요. 고객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준비 단단히 해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다른 손님들 대기가 너무 길어서요. 죄송해요. 아, 그런가요? 그럼 예, 그럼 뭐. 남자는 손에 쥐고 있던 신분증을 다시 지갑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표정에는 크게 드러내진 않았지만 눈가에 잠깐 그늘이 지는 게 보였어요. 괜히 패 끼친 것 같아 미안하네. 바쁜데. 아니에요, 고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윤정의 목소리에는 어디까지나 업무를 마무리하는 톤이 묻어 있었어요. 남자가 돌아서는 순간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성큼 다가와 툴툴댔죠. 와, 드디어 제 차례네요. 아까부터 서 있을 때 냄새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윤정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다음 고객의 업무를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그때 은행 구석 대기석에 앉아 있던 한 중년 남자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잘 다려진 검은 정장, 은색 넥타이, 가지런히 빗은 머리. 다른 손님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방금 전 상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본 사람의 것이었어요.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은행을 빠져나갔어요. 바깥 도로 위로 겨울바람이 불어왔고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낡은 점퍼와 구겨진 신분증, 그리고 윤정의 굳어있던 표정은 은행 안공기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녁 무렵 은행 불이 하나둘 꺼질 시간이었어요. 윤정은 마지막 결제 서류를 올리고 의자를 밀쳤을 때 지점장의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서대리, 오늘 약속 있습니까? 지점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나갈 준비 좀 하세요. 한성그룹 쪽에서 차가 와 있습니다. 길을 내려놓는 순간 윤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성그룹, 도윤, 그리고 그 집의 회장.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빠르게 엮였어요. 은행 앞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낮에 은행 구석에 앉아있던 바로 그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정 대리님 맞으시죠? 회장님 댁으로 모시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윤정은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낮에 본 그 눈빛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연결 짓고 싶지 않았어요. 차창 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흘러가고 도심을 벗어나자 도로는 점점 한산해졌어요. 윤정은 무릎 위에서 손을 모은 채 의미 없는 손톱끝만 만지작거렸어요. 혹시 은행에서 뭐 잘못된 거라도 있었나? 실수한 일은 없는데 설마 낮에 그 노숙자 아니야, 설마. 저택에 도착했을 때 철제 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넓은 정원, 가지런히 손질된 나무들,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거대한 현관. 윤정은 잠시 그 풍경에 눈이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도윤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왔어, 윤정 씨.
아버지가 오늘 꼭 보자고 하셨어. 갑자기요? 무슨 일이지? 윤정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범하게 들리길 바랐지만 떨림이 살짝 묻어났어요. 넓은 응접실 한가운데 소파에 기대 앉은 노년의 남자가 있었어요. 정갈한 캐시미어 니트와 고급스러운 안경테, 은은한 시계. 화면 속에서만 봐오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한기석 회장. 윤정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서윤정입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부드러웠어요. 그러나 그 안에 힘이 있었어요. 옆자리엔 도윤과 떨어진 소파에는 회장의 비서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잠깐의 안부 인사가 오간 뒤 회장은 물잔을 내려놓으며 윤정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 은행 업무는 어땠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윤정은 눈을 한번 크게 떴다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 뭐 늘 그렇듯이요. 연말이라 손님이 좀 많아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손님이 많으면 사람 얼굴 잘 못 보게 되지요. 숫자만 보기도 바쁘니까. 그 말에 윤정의 등이 짧게 굳었어요. 낮에 창구 앞에 서 있던 낡은 점퍼의 뒷모습이 순간 떠올랐어요.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달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미리 준비해 둔 듯한 한마디를 꺼냈어요. 오늘 낮에 은행에 좀 허름한 손님 하나가 왔었지요. 윤정의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움찔했어요. 도윤이 그 변화를 눈치채고 슬며시 윤정 쪽을 바라봤어요. 혹시 회장님도 보셨습니까? 봤지요. 아니, 그냥 본 정도가 아니고. 회장은 미소를 아주 얇게 그리더니 한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간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윤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 뭐라고요? 윤정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가늘게 새어나왔어요. 회장은 담담하게 계속 말했어요. 낡은 점퍼, 구겨진 신분증, 냄새난다고 사람들이 코를 막던 그 노인. 기억하겠지요. 윤정의 가슴이 세게 한번 내려앉았어요. 낮에 들리던 손님들의 투덜거림, 서둘러 보내던 자신의 말투, 나중에 다시 오시라며 돌려세우던 손짓.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되감기듯 떠올랐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인지 그런 줄은. 윤정은 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의 말이 입에서 엉켜 나왔어요. 나는 내가 회장이라는 걸 숨기고 싶어서 그런 차림을 한 게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 우리 아들이 당신을 예쁘게 보더군요. 일 잘하고 똑똑하고 책임감 강하다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 그 말에 도윤이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려다 말았어요. 아버지, 그건 너무 갑작스러웠잖아요. 윤정 씨도. 도윤아. 짧게 이름을 부르는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사람을 시험하는 건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겉모습이 아닌 사람을 보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깊게 들이키며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저 변명 같겠지만요. 요즘 실적 압박도 심하고 민원도 많아서 순간적으로 뒤에 계신 다른 손님들을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분을 일부러 무시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회장은 윤정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다 듣고 나서야 조용히 답했어요. 그래서 화내려고 부른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선택이 반복되면 어느 날
정말 중요한 사람도 놓치게 될지 모른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거실을 맴돌았어요. 한번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회장이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댔어요. 난 숫자도 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을 봅니다. 오늘은 예고편이라고 생각합시다. 서대리, 앞으로도 나는 당신을 지켜볼 겁니다. 예비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 말은 경고 같기도 했지만 완전한 단절이 아닌 여지를 남긴 제안이기도 했어요.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한 가닥 스며들고 있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네, 제가 더 잘 보겠습니다. 사람을요. 그 대답에 회장은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 말 내가 기억해 두지요. 그날 밤 저택을 나서 차에 오르며 윤정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은행 유리창에 비치던 자신의 얼굴과 노숙자 차림의 노인, 그리고 오늘 마주한 회장의 눈빛이 뒤엉켜 마음 한가운데 오래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시험의 시작이라는 걸 윤정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며칠 뒤 은행 안공기는 더 팽팽해졌어요. 연말 실적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공지 메일이 아침부터 여러 번 떠 있었거든요. 지점장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윤정 귀에는 경고처럼 들렸어요. 이번 달 숫자 다들 알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같이 가라앉는 배입니다. 윤정은 의자에 앉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괜히 감정 섞지 말자. 규정대로 효율적으로. 그래야 산다. 그날 오후 번호표를 꼭 쥔 노년 부부 한 쌍이 은행으로 들어왔어요. 남자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여자는 오래된 패딩을 여민 채 남편 팔을 꼭 잡고 있었어요. 둘은 번호표 기계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번호를 뽑았어요. 123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천천히 다가오는 노년 부부를 보며 윤정은 자동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 도와드릴까요? 남자가 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아가씨, 우리가 카드를 좀 잘못 써서 이번 달에 이자가 너무 많이 붙었다고 해서요. 혹시 그걸 조금만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옆에 앉은 아내가 급히 말을 보탰어요. 우리가 병원비도 있고 약값도 만만치가 않아서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낮아지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윤정은 이미 화면에 뜬 연체 내역과 연령, 소득 정보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시스템은 냉정하게도 위험 등급이라는 붉은 표시를 띄우고 있었죠. 고객님,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입에서는 익숙한 문장이 흘러나왔어요. 이자율은 약정에 따라 결정되고 이미 발생한 이자는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신용 점수가 문제고. 노년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사실상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남자는 중간에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그게 결국은 안 된다는 말이시죠? 현 상황에서는 네, 많이 어렵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가 없으세요. 윤정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문장은 또렷했어요. 어쩔 수 없다. 여자는 잠깐 입술을 깨물다가 손가락 끝을 비비며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괜히 욕심냈나 보네. 노인네가 카드라는 걸 괜히 썼지 뭐. 그 말에 윤정의 가슴이 잠깐 쿡 하고 찔렸어요. 순간적으로 병원 복도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들고 서 있던 자기 어머니 뒷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이미지는 곧 밀려나는 듯 사라졌어요. 안 돼. 감정 섞으면 안 돼.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윤정은 안내 멘트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혹시라도 다음 달부터는 최소 결제 금액 이상으로는 꼭 납부를 해주셔야 하고요. 추가 대출은 절대 받지 마세요. 그게 그나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부부는 연신 고맙다고 말했지만 어딘가 축 처진 어깨로 돌아섰어요. 그 등 뒤를 보는 윤정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지만 전광판 숫자가 다시 울리자 그녀는 금세 다음 고객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중년 남자가 헐떡이며 창구 앞에 섰어요.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등기 우편 봉투들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어요. 저 이거 좀 봐주세요. 갑자기 통장이 압류됐다고 문자가 와서요. 보증을 서준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윤정은 익숙한 화면을 띄워보며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어요. 보증 채무, 강제 집행, 압류. 몇 번을 봤던 패턴이었죠. 고객님, 확인해 보니까요. 고객님 명의로 보증 서신이 들어가 있고 그쪽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못해서 지금 고객님 계좌에 압류가 걸린 상태세요. 아니, 그 친구가 잠깐 도와달라고 해서 도장만 찍어준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진짜.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떨리기 시작했어요. 뒤에 서 있던 손님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죠. 민원으로 번질 기색을 윤정은 본능적으로 감지했어요. 저도 마음은 정말 이해합니다만 이 부분은 은행에서 임의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세요. 채무자 쪽 상황이 해결돼야. 그럼 나는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내게 생겼는데 은행은 맨날 규정이면 다해요? 윤정은 속으로 한번 깊게 숨을 삼켰어요. 또 시작이다. 여기서 같이 감정 올라가면 안 돼. 고객님, 저희도 규정을 벗어나면 감사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라서요. 단호하지만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톤. 남자는 한동안 헛웃음을 치다가 힘이 빠진 어깨로 서리를 구겨 쥐었어요. 그래요. 다 제 잘못이죠. 누굴 탓하겠어요. 은행은 은행이라는 거고. 남자가 돌아서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윤정은 문득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사업이 안 되던 어느 겨울 은행에서 돌아와 말수 줄었던 아버지의 얼굴. 그때도 비슷한 문장을 중얼거렸었죠. 은행은 은행이라는 거지 뭐.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다음 번호가 불리고 있었고 옆 창구에서 동료가 급하게 서대리님, 이 서류 좀 같이 봐줄래요? 라고 그녀를 불렀어요. 점심시간이 겨우 찾아왔을 때 윤정은 구내식당 한쪽에 혼자 앉아 국을 휘젓고 있었어요. 반찬을 집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다가 불쑥 중얼거렸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예전엔 고객이 울먹이면 같이 안타까워했고 어르신들이 오면 부모님 대하듯 얘기를 길게 들어주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불필요한 감정 소모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실적, 평가, 승진. 그것들이 쌓이면서 사람 대신 숫자를 먼저 보는 눈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날 저녁 퇴근길에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요즘 당신 얘기를 자주 하셔. 은행에서 고생 많겠다고. 문장을 읽는 순간 윤정의 손끝이 싸늘해졌어요. 혹시 오늘도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 노년부부, 그 중년 남자 그 중에 또 회장이 보낸 사람이 있었을까? 불안이 조용히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낮에 마주쳤던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구겨진 모자, 떨리던 손, 구겨진 서류 뭉치, 축 처진 어깨, 그리고 그 옆에 노숙자 차림으로
창구 앞에 서 있던 회장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나는 오늘 또 어떤 사람을 밀어낸 걸까? 천장을 바라보던 윤정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어요.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어요. 마음 한켠에서 서서히 금가는 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 저택 거실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넓은 창밖으로는 해가 기우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요. 윤정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도착해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긴장했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조금? 아니, 많이. 오늘은 그냥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야. 너무 부담 갖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윤정의 심장은 이미 잔잔한 식사가 아닐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한 회장의 눈빛은 사람을 끝까지 관찰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깔끔하게 차려진 접시들과 와인잔, 따뜻한 수프 향이 퍼져 있었어요. 한 회장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도윤과 여동생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윤정은 회장 맞은편 자리로 안내받아 조심스레 앉았어요. 왔군요, 윤정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식사는 의외로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가벼운 안부, 날씨 이야기, 도윤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 웃음도 몇 번 오갔어요. 윤정은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거든요. 메인 요리가 거의 끝나갈 즈음 한 회장은 포크를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물잔을 한 모금 마신 뒤 윤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윤정 씨, 부르는 호칭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네, 회장님. 윤정도 잔을 내려놓으며 자세를 조금 곧게 세웠어요. 요즘 은행은 어떻습니까? 질문은 단순했지만 윤정은 바로 그게 본론이라는 걸 느꼈어요. 연말이라 많이 바쁘고 실적 압박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고객들은요? 짧은 질문 하나가 공기를 바꾸었어요. 예, 고객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얼굴은 잘 보입니까? 윤정의 손가락이 와인잔 줄기를 슬쩍 스쳤어요. 낮에 마주쳤던 노년 부부와 중년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열심히 응대하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대답이 나오는 걸 윤정도 알았어요. 한 회장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어요. 나는 보고를 받습니다. 요 며칠 동안 당신 창구에 누가 다녀갔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 말에 도윤이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붙이려 했어요. 아버지, 너무 세세하게. 도윤아, 조용히 해라. 한 회장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호했어요. 서윤정 씨. 다시 윤정을 향한 시선이 닿았어요. 노년 부부 하나가 카드 이자를 조금만 줄여줄 수 없느냐고 물었지요. 윤정의 모간이 바싹 말라왔어요. 내 규정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중년 남자 하나는 보증 잘못 써서 통장이 압류됐다고 울먹였고요. 윤정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화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번엔 설명이 아니라 감정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윤정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반대로 했으면 은행 쪽에서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한 회장은 윤정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받았어요. 하지만 나는 묻고 있는 겁니다. 규정 말고 당신 마음이 어땠는지. 윤정의 시선이 식탁 위 접시로 떨어졌어요. 흰 접시 위에 남은 소스 자국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나온 말이었어요. 식탁 주변 공기가 한순간 더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뒤에 줄 서 있는 손님들 눈치도 보이고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제가 혼날 게 뻔하고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길게 이야기해봐야 뭐하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윤정은 스스로가 내뱉는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윤정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돌아가시는 등 보는데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자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제자리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킨 뒤 마치 쌓아두었던 말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저희 집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몇 번 사업 실패하시고 집안이 많이 흔들렸어요. 은행에 갔다가 허탈한 얼굴로 돌아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다짐했어요. 나는 안정적인 직장 잡고 돈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살겠다고요.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윤정은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는 듯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은행에 앉아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보다 자리, 고객 사정보다 제 실적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된 줄도 몰랐는데 회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저를 보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제가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묵묵히 윤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이 아니라 처음 듣는 이야기 앞에서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한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선은 식탁이 아니라 윤정의 표정을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어요. 사람이 살아오면서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마침내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자리 잃을까봐, 인정 못 받을까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그럴수록 사람은 규정 뒤에 숨고 싶은 법이지요. 그 마음 모르지 않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회장의 얼굴에는 오전 은행에서 봤던 낡은 점퍼 차림의 표정이 아니라 조금 지친 듯하지만 이해하려는 표정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요, 서윤정 씨. 회장의 목소리는 다시 단단해졌어요. 겁이 난다고 해서 누군가를 밀어내는 선택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장 지키고 싶은 것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 인연이든 신뢰든 당신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든. 그 말은 꾸중이었지만 동시에 조용한 경고처럼 들렸어요. 나는 당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았고요. 다만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정은 의자를 조금 앞으로 당기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노숙자 차림이셨을 때도 오늘 오신 손님들도 제가 그분들을 온전히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겉모습, 숫자, 상황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야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한 회장은 큰 숨을 내쉬며 상체를 뒤로 기대었어요. 좋습니다. 적어도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지는 않네요. 그 말에 윤정의 눈가에 얇은 물기가 맺혔어요. 구석에서 지켜보던 도윤이 조심스레 말을 보탰어요. 아버지, 윤정 씨 진짜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가난했던 거 어떻게든 혼자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거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한 회장은 아들을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윤정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회장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사람을 바꿔놓는 건 오늘 이 대화 한 번이 아닙니다. 은행 창구에서 마주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당신이 어떤 선택을 반복하는지 나는 그걸 보려고 합니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앞으로 사람을 보는 눈부터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겉보다 사정부터 먼저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대답에 한 회장은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말 가볍게 하지 마세요. 나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 식사는 그렇게 묵직하지만 완전히 무겁지만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어요. 거실을 나와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길, 도윤이 살짝 속삭였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응, 근데 이상하게 홀가분하기도 해. 윤정은 숨을 길게 내쉬며 웃어 보였어요. 저택문을 나서며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시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일 은행 창구 앞에 서게 될 또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도요. 몇 주가 흘렀어요. 계절은 조금씩 겨울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고 은행 앞 가로수에는 마른 잎들만 드문드문 남아 있었어요. 은행 안 풍경은 늘 비슷했지만 아주 조금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3번 창구 서윤정이 앉아 있는 자리 앞에만 유난히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서대리 창구 갔다 오면 설명을 너무 길게 해줘서 시간이 훅 가더라니까. 근데 이상하게 거기 갔다 오면 마음이 좀 편해져. 안 되는 것도 납득이 되더라. 동료들끼리 오가는 농담 섞인 말 속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스며 있었어요. 그날도 허리를 굽힌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윤정의 창구 앞으로 걸어왔어요. 손에는 구겨진 공과금 고지서가 몇 장 들려 있었어요. 저기, 아가씨 이게 도통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서요. 낼 게 너무 많다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예전 같았으면 윤정은 고지서 종류만 구분해서 요건 여기로, 저건 저기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고 간단히 정리해 줬을 거예요. 오늘의 윤정은 조금 달랐어요. 할머니, 잠깐만 앉으세요. 하나씩 같이 볼게요. 윤정은 일부러 자신의 의자를 조금 뒤로 빼고 화면보다 고지서를 먼저 집어들었어요. 이건 가스요금, 이건 관리비, 이건 통신비예요. 보니까 자동이체가 두 군데가 겹쳐 있어서 같은 요금을 2번 내신 적도 있으시네요. 내가 그랬어? 아이고, 어쩐지 돈이 자꾸 새더라고. 윤정은 전산을 열어 불필요한 자동이체를 정리해주고 할머니가 매달 어떤 순서로 어느 날쯤 찾아오면 좋은지까지 메모지에 손글씨로 적어줬어요. 할머니, 이거 보고 그대로만 가져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헷갈리시면 그냥 3번 창구 서윤정 찾으라고 하셔도 돼요. 할머니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 세상이 살만한가 보네. 고마워요, 정말. 할머니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윤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이라면 시간 너무 많이 썼나부터 계산했겠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어요. 그래도 오늘 누군가는 집에 가서 덜 불안하겠지. 그 생각이 마음 한가운데 작은 불빛처럼 켜져 있었어요. 며칠 뒤 점심시간이 막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은행 입구 쪽에서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회색 코트, 단정한 목도리, 조용한 걸음. 한기석 회장이었어요. 윤정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회장은 번호표도 뽑지 않고 멀찍이 떨어진 대기석에 앉았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혹은 지켜보듯. 윤정은 일부러 시선을 자주 보내지 않으려 했어요. 대신 지금 눈앞에 있는 고객에게 집중했어요. 자동이체가 잘못되어 연체 문자를 받은 중년 여성, 적금을 깨야 하나 고민하는 청년, 통장 정리가 어려운 어르신까지.
윤정은 하나씩 천천히 설명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같이 짚어주었어요. 고객님, 이건 당장 하시는 것보다 한 달만 더 지켜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솔직히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지만 고객님께는 별로예요. 저는 말리고 싶어요. 가끔은 이렇게 은행 입장보다 고객 편에 서는 말도 아끼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보면 속으로 혀를 찰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윤정은 이제 그게 더 마음이 편했어요. 한참 뒤 대기 인원이 제법 줄었을 때였어요. 낮은 목소리가 익숙한 어조로 윤정의 창구 앞에 섰어요. 3번 창구는 여전히 바쁘군요. 윤정이 얼굴을 들었을 때 회장의 눈빛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번엔 낡은 점퍼도 해진 모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노년의 남자의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오셨네요. 번호표도 안 뽑고 와서 미안하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예전 단골 지점을 한번 들러보고 싶어서 말이오. 윤정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업무 도와드릴까요? 회장은 굳이 창구 의자에 앉지도 않았어요. 대신 유리창 너머 윤정의 손과 얼굴, 그리고 조금 달라진 표정을 찬찬히 살폈어요. 업무는 이미 다른 데서 다 끝났지요. 오늘은 그냥 확인하러 왔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노숙자 차림으로 왔던 그날 이후로 서윤정 씨 인생이 정말 조금이나마 바뀌었는지. 윤정은 대답 대신 방금까지 사용하던 메모지를 살짝 들어 보였어요. 거기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할머니 자동이체 정리 다음 방문 일자 같은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그래도 사람 얼굴을 조금 더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회장은 그 메모를 잠깐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어요. 은행 창구에 앉은 사람이 사람을 보면 그건 그냥 친절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까지 같이 본다면 그건 성장이지요. 윤정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가끔 여전히 겁이 나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실적이 떨어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 겁나는 선택을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의자를 한 번 더 내주고 설명을 한 번 더 해주는 것. 그게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입니다. 회장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 알겠더군요. 숫자는 계절 따라 오르내리지만 행동은 평생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당신이 노숙자를 어떻게 대했는지처럼요. 윤정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게 자꾸 떠오르니까 예전처럼은 못하겠더라고요. 좋은 겁니다. 부끄러움은 사람을 바꾸는 가장 강한 감정 중 하나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은행 천장 스피커에서 번호를 부르는 안내 음성이 잔잔히 깔려 있었어요. 회장은 슬쩍 웃으며 말을 맺었어요. 나는 이제 예비 며느리로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고객으로서도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소. 그 말은 평가 같으면서도 한 사람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어요. 윤정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노숙자를 무시하던 그날의 당신을 너무 오래 미워하지는 마시오. 다만 잊지만 마시오. 그 순간이 당신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으니까. 문을 나서며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번 은행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점퍼 대신 코트를 입고 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퇴근 시간, 윤정은 잠시 빈 창구에 앉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결국 내 인생을 바꾸는 거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듯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윤정은 다음 날을 준비해 컴퓨터를 천천히 종료했어요. 은행 불이 하나둘 꺼지는 사이 그녀의 하루는 소란스럽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